면승부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월요일마다 계속하고 있는 순서죠.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들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3대 개혁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신년사 그리고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한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3대 그 과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놓여 있는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예. 또는 화물연대 건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또 전장현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들이 현안이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풀려면 그냥 대통령이 말 한마디, 대통령이 지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온 그 지혜를 같이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특히 반대파로부터의 그 승복과 반대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쨌든 전국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칭되는 야당이 분명히 있고 예. 이 야당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목표에 협조적 자세로 끌어들이고 같이 지혜와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걸 하려면 매우 실행을 하기 위한 전략적 숙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소통도 긴밀히 해야 되겠고요. 또 야당의 그런 어떤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목표만 제시했고 비전만 제시했지 어떻게 그걸 이루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결핍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아무리 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 없이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으로서는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협업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하여튼 발휘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예. 지난하고 어렵고 예. 쉽지 않지만 예. 그거 해결하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죠 일방적인 발표에 기친 신년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이제 소통을 하려면 그냥 일반 당사자의 외침이나 또는 지시 이런 걸로만은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한마디에 국민들이 다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단일 대우로 다 그 말을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비판적 시각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배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일반 그 주장이 아니라 예.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 또 반대파의 지적을 듣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 실현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거의 없죠. 예. 윤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조선일보와의 오늘 신년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요. 중대 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같은 얘기를 했어요. 중대 선거구제 도입.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도 중대 그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중대 선거구제를 지역구에 도입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됐고요. 예. 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의 독과점 구조만으로는 계속 싸움질과 적대적 공존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등장해서 그 고품질의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중요한 방편으로 비례대를
비례제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야 의원 사이에 상당수가 지금의 그 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그 주권자로서의 그 표심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또 양당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선거구제의 개편이 필요하고 중대 선거구제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수가 그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명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지금 250여 명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만약에 또 이제 권역별 비례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조합이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제 여야 간의 논의를 깊게 해보면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그 김진표 의장도 상정하고 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하자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뭐 이런 대도시 지역은 한 권역으로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 지역은 도시와 같이 균일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상황을 봐서 이제 농촌 지역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소선거구제에 따른 폐해, 여야 간의 갈등 이런 걸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막상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이 그렇게 쉽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득권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정당으로서의 독과점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은 영남,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해당 의원들도 상당히 좀 저항을 할 거고 또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내부적 반발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영남 호남이라는 각 지역적 패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두 당의 그런 기득권 유지 그런 세력이 말하자면 저항과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 선거구제 개편 법률안을 그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상민 의원님 뭐 이번에는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야가 결단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 선거구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적극성과 또 진정성을 갖고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단순히 호남의 지배적 지주에 머무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 다양한 정당이 출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정치 발전에 대승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할 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력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이 참석도 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너무 달라 대화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협치 부재에 대한 책임이 야당에도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대화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한테도 책임이 크죠. 국정을 특히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책무는 대통령한테 있고 또 집권 여당에 있는 이만큼 상대가 싫건 믿건 대화가 되건 안 되건 소통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참을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계속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권을 탓하거나
또는 야당 탓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파, 생각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어쨌든 필연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일정한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될 리더십은 예. 대통령과 또 집권 세력 국민의힘한테 있는 이만큼 저는 끈질기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무가 있는 이만큼 예, 예. 국정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반대 이거에만 머무르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발목 잡기 정당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청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대통령이 당연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은 야당으로서도 다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는 오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회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같은 연장선상인가요? 글쎄요. 그 경위가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는지 연락이 안 됐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기회를 또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연락이 됐니 안 됐니 이런 꼬투리 잡고 하다 보면 소모적인 정쟁으로 저는 빠진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예. 어떤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의견을 맞춰보고 어떤 건 이것과 저것을 딜해서 타결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신년 첫 메시지에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진보 논객이죠. 강준만 교수가 얼마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보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인데요. 당의 현재 대응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강준만 교수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에 잘못하는 게 있어도 국회의 제1당으로서의 책무도 있는 이만큼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저쪽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쪽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할수록 오히려 더 정의롭고 정당하고 당당하고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상대가 잘못됨으로써 반사적 이득을 얻겠다는 그 기대는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강준만 교수님의 그 지적은 뼈아프지만 그러나 저는 매우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리고 그 지적을 불편하지만 저희들은 수용하고 동의하고 개선하는데 개과천선하는데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고요.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새해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저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존경과 또 그 뜻을 잘 이어받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상적인 그 당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쏘여 있는 사법적 의혹을 정치적 대응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지지 세력과 합세해서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적 의혹은 본인이 그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일대에 생겼던 문제이고 그런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일이지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당에 번지는 것을 어떻게든 누가 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 묘수를 참배하고 또 예방하는 것 바람직하지만은 당내 세력 규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당내 세력 규합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예, 평가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거네요. 예. 민주당 신년 인사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의 상임 고문이시죠. 교토 3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플랜 B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당에 미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부담을 네. 걱정하는 목소리에 당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면 분산시키고 최소화하고 당의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런 점에 그 문희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우리 당의 지도부는 명심하고 이에 네. 대한 부분을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당의 총력을 쏟는 또 연계시키는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요. 예. 아니 모든 게 저기 준비하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지요. 예, 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여론이 좀 부정적인데요. 자, 개인 의원의 비리 혐의 수사에 국회가 이제 방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1월 임시국회에 또 다른 방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런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시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사법적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쩌면 그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시킬 정도의 가결을 시킴으로써 그 관례화가 됐던 것을 네. 이번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정반대 부결을 시킴으로써 체포동의안을 다시 살려냈다. 뭐 이런 부분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1월 임시국회를 그러면 꼭 열어야 되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말씀하시겠어요?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으면 열어야 되겠죠. 열 필요가 그런데 있으면은 예.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 화물연대나 예. 여러 가지 일몰제 법안들을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난 연말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하에 누구를 특정 방탄하기 위한 명목으로 오용한다든가 예. 악용한다든가 이러면 국민들께서 그 비판이 가벼울 리가 없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